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현재 시각 13일 10년물 미국 국채 금리가 한때 4.8%를 돌파하면서 연 5%에 바짝 다가서고 있습니다. 달러 인덱스 역시 110에 근접하면서 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입니다. 밤사이 뉴욕 증시에서 리게팅 컴퓨팅의 주가가 30% 이상 급락하는 등 양자 컴퓨팅 섹터 전반이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마크 저커버그 메타 CEO가 양자 컴퓨터를 두고 매우 유용한 패러다임이 되려면 갈 길이 꽤 멀다라고 못 박은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입니다. 현재 시간 13일 채권 금리의 급등 영향으로 한때 비트코인의 가격이 9만 달러 선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다만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 첫날 암호화폐 관련 행정명령을 할 수 있다는 보도가 나오자 이후 하락분 일부를 만회했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소식입니다. 유럽 최대의 연기금인 네덜란드 ABP가 지난 3분기에 테슬라 주식 8,600억 원어치를 전량 매각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습니다. ABP의 대변인은 머스크의 보수 패키지에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이유로 설명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1월 14일 화요일 실전 매매의 정수 진행의 조민재입니다. 국채금리와 또 유가의 고공행진에 이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혼조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이 두 가지 상대적으로 취약했던 나스닥은 하락했지만요. 계속해서 그 매기가 전통 대형주로 이동하게 되면서 다우지수 그리고 S&P 500은 반등에 성공했는데요. 이날 뉴욕 연은이 발표했던 이 3년 기대 인플레이션이 3% 수준까지 상향 조정되게 되면서 장 초반 10년물 금리가 4.8%를 돌파한 것이 도미노의 시작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개인 투심이 악화되면서 테마주의 변동성이 극심해졌고요. 또 이 중에서 양자 컴퓨팅의 경우에는 메타 CEO죠. 마크 주커버그의 회의론적 발언이 더해지게 되면서 더욱더 그 하락폭을 확대해 나갔습니다. M7 중에서는 이 테슬라를 제외한 전 종목이 하락 마감한 가운데 유가가 상승했으니 당연히 에너지 섹터는 강했겠죠. 그나마 다행히요, 이 구직 기대, 즉 고용이 좀 둔화됐다는 소식에 국채금리가 다소 진정세를 보였고요. 또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 첫날 암호화폐 관련 중심으로 행정명령을 다수 발의할 것이라는 소식에 다시 한번 뉴욕 증시가 낙폭을 축소했는데요. 올해 지금 현재 시장 다행히도 이 원달러 환율이 좀 진정세를 보이면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각 환율의 경우에는 원달러 1,464원 선에서 다시 한번 출발을 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시각 조선기자재, LNG선 테마 강하게 수혜 기대감 모아주고 있네요. 이 미국 무역대표부가 중국이 조선과 해운, 이른바 이런 장악 목표 산업으로 삼은 그런 산업들을 자국 기업으로 삼아서 특혜를 몰아줬다 이런 보고서를 내게 되면서 미중 간의 무역 전쟁이 이제는 조선과 해운 업종까지 확전이 되고 있는 모습 나와주고 있고요. 유리기판 다시 한번 맥이 쏠리고 있는데요. 이 앱솔릭스가 유리기판 연내 대량 생산을 위한 시제품 양산을 지속하고 있다는 소식. 이어서 삼성전기와 LG 이노텍까지 전장에 뛰어들면서 미래 먹거리로 부각받고 있고요. 시멘트 갑자기 급등하는데요. 이 LA 산불 속에서 홀로 화마를 버텨낸 주택이 화제가 된 가운데 이 집주인이 콘크리트를 활용한 설계 덕분이다. 이런 인터뷰를 하면서 다시 한번 부각받고 있고요. 이슈 관련해서 제습기와 공기청정기 오늘도 강세 보이고 있는데요. 과연 그렇다면 이 전체 시장 분위기는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지 가장 먼저 코스피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1% 이상 급락하면서 2,500선을 내주고만 코스피 시장, 오늘은 0.43% 다시 한번 반등 힘주고 있고요. 2,500선 막 돌파해졌네요. 이어서 코스피 수급 동향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코스피 시장에서는요, 이 외국인이 현 선물 도합 1조 3천억 원어치를 대량 매도해냈습니다. 지금 시각 마찬가지로 매도 포지션 취하고 있는 외국인이고요. 기관도 동반 매도 우위 보여주고 있네요. 이어서 코스닥 보도록 하시죠. 지금 이 시각 코스닥 마찬가지로 0.23% 빨간불 켜면서 다시 한번 반등의 시동을 걸고 있습니다. 709선 막 지나가고 있고요. 이어서 코스닥 수급 동향 보도록 하시죠. 오늘은 현재 개인이 오랜만에 아주 매도 우위로 돌아선 모습 나와주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소폭 매물 담아내고 있고요. 기관이 적극적으로 보다 매수에 나선 오늘 코스닥 시장이네요.
이렇게 해서 이 수급 상황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이 조금 더 기존의 기조에서 조금 더 많이 변화한 모습이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양 시장이 모두 빨간불 켜면서 출발을 하고 있는 가운데 이런 시장 속에서 오늘 주목해볼 섹터는 바로 자율주행, 오늘도 기다려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자율주행에서 옥석 가리기가 좀 진행이 되는 중입니다. 갈 종목은 더 가고 또 이제 여기서 선별이 될 만한 종목들은 다소 낙폭을 확대해 가고 있는 그런 분위기가 보여지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 오늘의 주인공 과연 누가 될지 잠시 후에 만나볼 거고요. 실전 매매의 정수, 오늘도 이정수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자, 어제 미국 나스닥이 1.72까지 빠졌다가 0.38까지 이제 줄이면서 낙폭을 줄였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이제 크게는 안 흔들리는 이제 미국 시장도 먼저 떨어졌으니까 반등을 주려는지 일단 인플레이션 우려랑 금리를 인하할 생각이 없죠, 쟤네들은. 그래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사라지니까 기술주들이 차익 실현이 나오면서 떨어졌다 그러는데 테슬라는 좀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쟤네들도 이제 종목별 장세예요. 우리나라처럼 뭐 계속 떨어지는 장세가 아니고 떨어지면 다시 또 올라가는 그런 흐름으로 일단은 저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 그럼 우리나라 시장도 그냥 매매만 하면 돼요, 매매만. 지금 종목들이 순환하거든요, 계속. 어제는 뭐 움직이고 어제는 그저께 뭐 움직이고. 그러니까 LA 산불로 인해 가지고 관련주들이 급등을 했지만 오늘은 시멘트 쪽이 움직이고 그동안 움직였었던 뭐 화재 관련주, 산불 관련주 오늘 빠집니다. 도는 거죠. 계속 돌아가는 거고. 그리고 불 꺼지면 결국은 끝나요. 그리고 시멘트 관련주들도 과연 미국에서 목조 건물에서 시멘트로 할 거냐? 할 거였으면 걔는 뭐 미국이 지금 뭐 못 살아갖고 그런 것도 아니고 시멘트가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다 이유들이 있는 거거든요. 뭐 저도 정확한 이유는 모르지만 일단은 목조 건물의 장점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림을 생각했던 대로 그리면서 막 자유롭게 모양들을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꺾든 곡선을 주든 뭐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막 자유롭게 뭐 다락방을 만들고 싶으면 이렇게 만들면 되고, 뭐 쪽방 만들면 쪽방 만들면 되고, 뭐 이렇게 일단 목조 건물은 쉽게 되는데 콘크리트는 그게 쉽게 또 안 된다 그러니까 그냥 장단점이 있는 건데, 근데 미국 여러분들 영화 보거나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집이 다 똑같지 않죠, 그렇죠? 다들 조금씩 이렇게 틀리듯이. 근데 우리나라는 다 비슷비슷하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런 차이가 있어서 과연 그게 바뀔까라는 부분에서는 저는 회의적입니다. 그래서 뭐 시멘트 관련주들도 잠깐 움직이는 거고요. 거기에 쫓아갈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제 미국 시장 보겠습니다. 자, 미국장 차트. 자, 다우존스는 시종일관 어제 계속 거의 플러스권에서 놀다가 막판에 더 들어올리면서 다우존스는 플러스 0.86으로 마감을 했고요. 나스닥은 떨어지는 척하다가 마이너스 0.38로 들어올리면서 끝났는데 양봉으로 끝났죠. 음봉으로 그냥 밑으로 쭉 떨어진 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으면 우리나라 시장에는 큰 영향은 없습니다. 그냥 박스권 매매하는 데는 나쁘지 않고, 그래서 오늘도 테마주의 흐름들 순환하는 흐름으로 오늘은 드론주가 좀 강하게 움직이는 것 같은데, 유리기판, 조선기자재, 시멘트, 해운 뭐 이런 쪽들 움직이고 있고, 어제는 로봇주하고 뭐 공기청정기부터 해갖고 뭐 그런 애들하고 뭐 저쪽 뭐 그런 게 움직였는데, 오늘은 또 다른 쪽이 움직이는 것처럼 지금 이제 드론주도 좀 움직이고 하는 것처럼 종목들이 순환을 합니다. 근데 어제 테슬라가 플러스 2%, 대부분 나스닥 기술주들은 떨어졌는데 테슬라는 상승을 했대요. 왜인가 봤더니 기사에 로보택시, 그러니까 무인 택시 이거에 대해서 골드만에서 좋은 레포트를 냈습니다. 좋은 얘기. 무슨 얘기냐면 전반적으로 전진적으로 진전이 있다. 뭐 그런 보고서를 내면서 JP 모건에서 그렇게 해갖고 이제 어제 올라왔는데, 테슬라가 로보택시 분야에서 거대한 진전을 이루고 있다라는 평가에 대한 모건 스탠리 보고서의 소식 때문에 이제 반등을 줬다 그러는데, 일단 자율주행 쪽은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구글의 자회사 웨이모, 아마존 자회사의 죽스, 인텔의 모비라이, 이런 이제 로보택시들을 2027년도에 상용화를 목표로 지금 열심히 개발 중에 있고, 엔비디아도 지금 자율주행과 로봇에 대해서 현대차와 손잡고 뭐 하겠다고 기사가 나왔고, 그리고 테슬라도 하겠죠. 내년에
뭐 로봇 하나 내온다 그랬는데 자율주행도 한다 그랬고 그러면은 이슈는 나오긴 나올 텐데 그래서 오늘도 자율주행 섹터들 올라간 게 별로 없어서 그래서 오늘도 그쪽을 가지고 나왔는데 어제도 슈어 소프트테크 그저께 지난주 모바일 어플라이언스하고 뭐였죠? 모트렉스 이런 거 드렸었는데 움직임이 나쁘지 않죠? 지금 양자 컴퓨터 봐봐요. 막 급락하고 막 장난 아닙니다. 자, 양자 컴퓨터 잠깐 볼까요? 많이 올라간 애들은 이렇게 떨어져요. 지금 한국 첨단 소재 오늘 28% 떨어집니다. 어제 18% 떨어지고 지금 고점 대비 떠 있는 상태에 있는 것들은 건들면 안 됩니다. 61% 빠졌어요. 지금 불과 4거래일 하나 더 5거래일 만에 61%가 떨어졌고요. 그리고 ICTK 지난주에 급락한 다음에 잠깐 반등 줄 때 제가 해준 얘기가 있습니다. 이거 아직 더 떨어져야 된다. 여기서 반등 주기 쉽지 않다. 지금 더 떨어지고 있는 중이죠. 그때보다. 여기서 그때 여기 떨어지고 나서 잠깐 한 20%씩 올랐어요. 종목들이 막 10%, 20%씩 잠깐 올랐는데 결국은 더 떨어지는데 그러니까 이 정도 떨어지기 시작하면 다시 매매가 또 됩니다. 이쪽 애들은 떨어지면 땡큐죠. 매매하는 사람들은 물린 사람들은 힘들죠. 물린 사람들은 여기 같은 바닥에서 잠깐 들어줄 때 10%에서 20% 올라갔다가 지금 더 떨어져 갖고 고점 대비 한 20%는 떨어진 것 같아요. 여기 고점 대비는 한 40%에서 60% 떨어진 것 같고 얘는 43% 빠졌네요. 코이버, 그러니까 양자 컴퓨터 관련주들이 지금 고점에서 무지막지하게 지금 종목들이 내려가고 있는데 계속 떨어지진 않아요. 한 몇 번만 더 떨어지면 이쪽도 단타로 다시 또 급등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사면 안 돼요. 지난번 공개 방송 보면은 어느 정도까지 내려오면 다시 한번 들어줄 수 있다 한 얘기가 있는데 그래도 조금만 이제 더 떨어지면 이제 반등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매수를 노리는 사람들은 지금 섣불리 들어가지 말고 지금 만약에 들어갈 거면 조금씩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5번을 나눠 산다고 생각하고 지금 한번 들어가고 또 종목들이 또 10%확 빠지면 또 한 번 또 들어가고 확 빠지면 또 한 번 들어가고 한 30% 빠지겠죠. 그러면 그러다 양봉 나오면 나머지를 들어가고 분할 매수는 이렇게 하면 되는데 한꺼번에 들어가려는 사람들은 조금 더 기다리면 될 것 같아요. 조금만 더 기다렸다가 매매로 보는 사람들은 왜 안 죽어요? 이거 양자 컴퓨터. 어차피 10년 보고 올라갔던 건데 20년, 30년 걸린다 이렇게 된 건데 이쪽 업계에 있는 사람들 얘기들이 분분하기 때문에 다들 틀려요. 뭐 저커버그는 뭐 오래 걸린다, 뭐 젠스당도 오래 걸린다지만 뭐 다른 쪽에서는 그건 아니다. 뭐 누가 맞는지 어떻게 합니까? 1년 걸릴지, 5년 걸릴지, 10년 걸릴지 이건 가봐야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건 어느 정도 떨어지면 다시 또 반등을 줄 것 같은. 근데 그거와 상관없이 자율주행은 올라가고 떨어지고 할 게 없어요 지금. 많이 올라간 것도 없고. 머스크가 주요 요직에 있는데 자율주행과 로봇에 대해서 굉장히 공을 들이고 있는 머스크라서 하여튼간 시장은 지금 뭐 미국장이 생각보다 그렇게 크게 빠진 흐름들이 아니라서 매매는 계속 되는 장입니다. 근데 급등에 있는 거 건드리면 이렇게 코이버처럼 43% 박살나고 한국첨단소재처럼 61% 박살나고 하는 게 5일 만에 나와요. 5일 만에. 5일 만에 나오니까 떠 있는 많이 그러니까 바닥에서 막 100% 올라가고 하는 것들은 지금 장에서는 굉장히 위험하다. 오히려 100% 올라갔던 것들이 60%, 70% 박살나면 들어가면 땡큐. 이런 장이다라는 매매장을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전 매매의 정수, 오늘장 표적 종목 시간입니다. 기준금리는 내렸지만요. 이 반대로 계속 올라가고 있는 장기 금리가 뉴욕 증시를 짓누르고 있는 모습 관측이 되네요. 현재와 같은 시점에서는 단순 기대감만으로 밸류를 매기기가 어렵겠습니다. 이 때문에 적자 기업 또 중소형주들에게 굉장히 치명적인 환경인데요. 금리 상승의 리스크가 성장성보다 더 커지기 때문이겠죠. 이 때문에 양자 컴퓨팅이 최근 연일 급락하는 이유도 여기에서 좀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종목에 대한 대응이 더 필요하신 여러분을 위해서 저희 종목 상담 오늘도 신청받고 있는데요. 샵 0082번을 통해서 종목명과 매수 단가, 보유 비중까지 보내주시길 바라고요. 이어서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리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드리지는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아울러서 저희 서울경제TV 자본시장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죠.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 엄중히 금지하고 있고요.
있는데요. 또 최근 당사를 사칭하고 있는 사례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 부분까지 각별히 유의 바라면서요. 오늘장 주인공 누가 될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장 표적 종목 모트렉스 또 나와줬네요. 매수가는 잠시 후에 만나보도록 할게요. 지금 시각 모트렉스 주가 흐름 보도록 하겠습니다. 0.39% 내려서게 되면서 1,320원 선에 거래 중인데요. 전문가님 현재 모트렉스 오늘 초면이 아니죠. 오늘은 또 어떤 식으로 한번 전략을 세워볼까요? 이제 어제는 좀 시장이 좀 흔들렸죠. 어제 코스닥이 1,263개가 빠졌습니다. 금요일 날도 900개에서 1,000개 가까이 빠졌었어요. 목요일 날도 코스닥이 한 900개 정도 빠졌었던 장중 흐름이 보여줬으니까 그래서 슬슬 조정받는 흐름들이 보여줘서 종목들 위험한 게 아니고 싸게 저점 매수가 될 것 같아서 슈어소프트는 금요일 날에 급등을 했던 종목이에요. 자율주행차 관련주에서 급등했던 종목이라 이게 시장 어제 분위기가 조정 분위기였죠. 코스닥이 1,200개 이상 빠지고 그럼 요게 고맙게도 싹 내려오면은 그렇죠. 5,500원에서 싹 내려오면 자 보겠습니다. 내려오면 이게 살만을 했었었는데 결국은 가격이 들어오질 않았습니다. 대신에 모트렉스 같은 경우는 좀 만만하단 말이에요. 아예 올라간 게 없고. 근데 슈어소프트테크가 어제 샥 내려왔다가 올라가면 결국 모트렉스도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뭐가 됐든 간에 얘가 가든 제가 가든 가격이 싸게 들어오면 사면 되는데 슈어소프트가 내릴 생각을 안 해요. 지금 고점에서 저렇게 버티고 있는 건 여러분들이 사서 버티는 게 아니고 세력들이 주가 관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슈어소프트도 지금 바닥이거든요. 금요일 날에 한번 급등 나와서 그렇지 주봉과 월봉 보면 바닥입니다. 그럼 얘가 튀게 되면 모트렉스가 따라가겠죠. 모트렉스도 바닥이니까 주봉과 월봉을 보면 얘가 바닥이지 아닌지 답이 나오니까. 그래서 모트렉스를 오늘 또 갖고 나온 이유는 슈어소프트가 가격 안 주고 도망갈 것 같아서 그리고 테슬라가 지금 로보택시에 대해서 진심을 담아서 좀 정책을 펼치고 있고 미국 정부가 도와줄 것 같고 그다음에 구글이라든지 인텔이라든지 아마존이라든지 현대차라든지 지금 글로벌 기업들이 자율주행차 하겠다고 앞서서 지금 경쟁하고 있으니 지금 중국 얘기는 안 나오지만 중국도 어마어마한 지금 기술로 지금 글로벌 기업들의 도전장을 내고 있죠. 그러면 결국 이슈는 나올 거고 바닥에서 올라갈 텐데 근데 자율주행은 로봇이기 때문에 걔네들이 로봇이라서 자동차로만 보면 안 돼요. 로봇에 들어가는 것도 자율주행 시스템이 들어가기 때문에 로봇 이슈가 됐든 테슬라의 무인 택시가 됐든 아마존의 무인 택시가 됐든 구글의 무인 택시가 됐든 하여튼 뭐가 됐든 간에 이슈가 나오면 움직일 것 같으니까 그냥 바닥에 있는 거 매매하기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확 올라오면 또 팔고 또 내려가면 또 사고 올라가면 팔고 뭐 이상한 데서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이슈가 계속 끊이지 않고 이런 데서 계속 매매를 하는 게 올해장 경제도 안 좋고 불안하고 그럴 때에서는 이런 식으로 안전한 쪽으로 그냥 왼종일 매매하면 돼요. 10% 먹고 팔고 10% 먹고 팔고 10%도 많다 싶으면 5% 먹고 팔고 그렇게 해갖고 50번 100번만 해도 상승장 못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매매하는 거예요. 바닥에서는. 그러다 양자 컴퓨터처럼 너무 많이 올라가면 팔고 안 쳐다보면 되죠. 물릴 일이 없죠. 그러니까 바닥에 있는 이슈가 가득한 글로벌 기업들이 앞서서 뭘 계속 하겠다라고 돈 놓고 계속 땡기는 애들 그런 쪽으로 매매하다가 물려도 수익 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자율주행, 로보택시 이 이슈는 안 끝납니다. 이제 시작이고 내년에는 더 난리 칠 것 같고 2017년도에서는 본격 상용화하고 나올 거라고 하니까 그래서 오늘은 모트렉스 잠시 뒤에 가격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트렉스의 가격 전략, 과연 얼마의 매수가가 책정이 될지 잠시 후에 알아볼 거고요. 저희는 가장 먼저 지난 종목들 현재 상황 지금 바로 체크해 보시죠. 네, 지난주 표적 종목 오늘 상황입니다. 1월 6일 라운시큐어 2,205원 선을 만나봤는데요. 1.6%의 상승률 기록하고 있고요. 1월 7일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2,155원, 11.4%의 이 두 자리대 상승률 기록해줬습니다. 또 1월 8일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2,200원 9.1%의 상승률 기록해졌고요. 9일과 10일 모트렉스 각각 1,240원 또 1,500원 선에 만나봤는데 6% 또 3%의 상승률 기록하면서 이 4거래일 연속 상승률 목표가 달성에 성공했습니다. 이어서 이번 주 상황 바라보시죠.
1월 13일 슈어소프트테크 5,500원 선을 만나봤는데요. 아쉽게도 이날 기준으로는 매수가에 도달하지 못했네요. 이렇게 해서 이 지난주 표적 종목 그리고 어제 만나봤던 종목까지 살펴보고 왔습니다. 과연 이 슈어소프트테크 앞으로의 전략은 어떻게 구성을 해볼지 또 오늘 장에서의 모트렉스 매수가까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자, 아마 11월 달, 12월 달 뭐 계엄령 사태 뭐 시장은 되게 어지럽고 막 안 좋았던 것 같죠. 그쵸 느낌은. 근데 수익률은 다 달성됐습니다. 왜냐하면 전략 자체를 쫓아가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이슈가 뭉쳐져 있는 애들. 드론, 자율주행, 뭐 양자 컴퓨터 떠 있는 거 준 거 아니에요. 라운시큐 바닥에 있을 때. 지금 그리고 걔는 떨어지지도 않아요. 어쨌든 바닥에 있는 애들, 그 다음에 뭐 제약 바이오 섹터들도 다 바닥에 있는 애들. 그거는 이제 여름하고 가을쯤에 들였던 종목들이고 다 바닥에 있는 것들 들이니까 어때요? 어쨌든 최근 뭐 지금도 마찬가지고 지난주, 지지난주 다 수익 달성인 이유가 그렇게 많이 떠 있는 그러니까 주봉과 월봉을 봤을 때에서 엄청 많이 올라가는 종목들 자체를 주지를 않습니다. 이유는 장이 안 좋은데 뭘 떠 있는 종목을 하려고 그래요. 주도주 장도 아니고 주도주 추세 타는 장도 아니고 그냥 매매하는 장인데. 그리고 그 안에서도 종목들은 잘 움직이니까 이슈가 가득한 쪽으로 들어가서 바닥에서 박스권 저점을 들어가면 거의 지금 뭐 백중백발입니다. 거의 다 지금 다 수익 달성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안전하게 들어가면 주식 시장이 지금 되게 어지럽고 위험해 보이고 어렵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생각보다 단순하고 재밌고 쉽습니다. 계속 달성되잖아요, 지금. 종목 들어가면 다 달성되잖아요. 그 이유가 그런 이유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어제 드렸던 종목은 가격이 안 들어왔으니까 가격이 안 들어오면 안 사면 되죠. 안 사면 손실이 아니니까. 슈어소프트, 테크 5,500원으로 내려오면 사볼 수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가격 안 들어왔죠. 손실이 아니죠. 물론 올라갔지만 깨지지 않잖아요. 안 들어왔을 뿐. 그래서 오늘 장중에서 3.9%까지 올라갔지만 가격이 안 들어왔으니까 당연히 수익 달성도 아니고 그냥 제로입니다. 제로. 안 들어오면 안 사면 돼요. 그리고 얘가 날아가면 날아갈 만도 해요. 왜냐면 이렇게 차트를 보면 주봉과 월봉을 보면 바닥이잖아요. 바닥. 이 바닥권역에서 이제 머리 들고 이제 양목 나오고 거래 실리고 이거 봐봐요. 거래 실렸죠. 거래 실렸죠. 거래 실렸죠. 이게 지금 여기서부터 시작입니다. 여기서부터 상장돼 갖고 이 바닥이에요. 바닥. 바닥에서 이 추세를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넘어가면 이쪽으로 가겠죠. 이쪽으로. 테슬라 때문에. 머스크가 자율주행차 좋은 얘기 하겠죠. 로봇에 대해 좋은 얘기 하겠죠. 구글도 좋은 얘기 하겠죠. 인텔도 좋은 얘기 할 거고 아마존도 좋은 얘기 할 거고 현대차도 좋은 얘기 하겠죠. 자율주행차에 대해서, 로보택시에 대해서. 그러면 이쪽으로 가겠지. 이게 일로 떨어지겠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위로 올라갈 것 같아서 내려오면 사자 그랬는데 뭐 이렇게 올라가는 건 뭐 어떡합니까? 못 사는 거지. 그러니까 오늘 모트렉스를 이따가 가격 전략을 드릴 거니까 어쨌든 슈어소프트는 이렇게 가격이 안 들어와서 아쉽지만 바닥에서 더 올라갈 힘은 있다. 나중에라도 조정받으면 공략해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거래량이 좋아요. 자, 다음은 급등명중한 종목 파미셀부터 빠르게 한번 보고 지금 뭐 독감이 난리죠. 독감이 지금 뭐 지난주, 지지난주, 뭐 전년동 대비 엄청나게 급증했다 그래요. 뭐 13배 폭증했다라 그러는데 뭐 여러분들 주변에 막 독감 걸려가지고 막 난릴 거예요. 막 전염병처럼 막 퍼지는 것처럼 뭐 한 번 걸리면은 뭐 3주 내내 아프다면서요? 얘기를 들었어요. 얘기를 한 번 걸리면 뭐 3주 내내 아프고 뭐 졸도하고 뭐 쓰러지는 사람들도 있다고 할 정도로 어쨌든 감기하고 틀립니다. 독감하고 감기하고는 바이러스 자체가 틀립니다. 이름을 독감이라고 하고 독한 감기 그래갖고 이게 감기에 독한 감기인가 했는데 전혀 다른 겁니다. 그냥 다른 질병이에요. 그러니까 신종플루처럼 그냥 다른 거. 그러니까 감기를 신종플루로 생각하지 않죠. 감기를 코로나로 보진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독감도 아예 다른 거예요. 다른 거. 감기랑 다른 건데 어쨌든 독감이 지금 난리를 친다 그러니까 진단키트 이게 코로나인지 진단키트인지 뭐 폐렴인지 알 수가 없으니까 지금 뭐 어제도 오늘도 기사 보면은 지금 그 독감 때문에 나이 드신 분들 면역력 떨어지신 분들 지금 사망자가 지금 뭐 많이 나와서 뭐 화장장애 뭐 그런 기사도 있고 그러는데 솔직히 저는 되게 심한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뉴스에서 너무 심하다 그러니까 좀 걱정은 돼요. 근데 관련주들이 생각보다 그렇게 강하게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근데 조정받으면 해볼 만은 한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자, 파미셀 보겠습니다. 파미셀 이거는 많이 떠 있으니까 조정받으면
공략을 할 종목이지 이거는 지금 살 생각은 없는 종목입니다. 일단 보유자의 영역이고요. 어제 한번 더 튀어서 78%까지 올라왔습니다. 자, 다음은 랩지노믹스 10월 21일 날. 자, 이게 지금 조금 빠졌죠? 이렇게 빠지면 조만간에 다시 올라오거든요. 제가 어느 순간 갑자기 이거를 추천주로 갖고 나올 수 있습니다. 다시 그때 잘 보시면 되고. 자, 시젠도 지금 어느 정도 내려왔죠. 조만간에 이것도 추천주로 다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코로나인지 폐렴인지 독감인지 하여튼 호흡기 질환들 이슈들이 다시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올라갈 때는 안 사면 돼요. 내려오면 땡큐인 거고. 자, 그래서 시젠은 24%, 25% 수익 줬던 종목인데 다시 내려오면 또 추천할 생각이 있는 종목 이렇게 보면 되겠고. 자,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지난주 드렸던 종목인데 11% 올라왔다가 지금 내려왔죠. 근데 지금 꼼지락꼼지락 거리는 게 곧 또 뭐가 움직이려고 하는지. 슈어소프트는 떠 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뭐 뉴스가 나왔나? 왜 움직이지? 하여튼 모트렉스도 모바일 어플라이언스도 이런 식으로 눌리다가 저쪽 애들이 이제 두 자릿수로 올라가야 돼요. 슈어소프트가 만약 오늘 15%, 20% 이렇게 튄다 그러면 얘도 다시 움직일 수 있습니다. 기존에 팔았을 때 왜냐면 여기 저항 때 부딪히는 자리에 팔라 그랬잖아요. 안 팔았으면 기다리면 또 올라와요. 그런 게 참 안전한 거죠. 이슈는 계속 나오니까. 테슬라에서 얘기가 나오든 구글에서 얘기가 나오든 현대차에서 얘기가 나오든 아니면 로봇에서 얘기가 나오든 뭔가가 얘기가 나오면 자율주행들은 한 번씩은 다시 튈 거니까 그때 또 차익 실현 잘 하시면 되고. 자, 그리고 모트렉스 1월 9일 날에 드렸던 기준으로는 6% 수익 달성을 했던 종목인데 지금 다시 또 내려와 있거나 하니까 자, 또 공략을 할 수 있는 종목으로 오늘 또 갖고 나왔습니다. 자, 모트렉스 가겠습니다. 자, 오늘 표적 종목 모트렉스 참 올라간 거 없죠. 그러니까 이중바닥형을 그리고 여기 차트로는 이중바닥형 안전하게 그리고 상승하고 옆으로 횡보하는 중 61선 타고 있는데 이게 이렇게 급등해서 12,000원을 12,000까지는 무난하게 올라갈 수 있는 위치고 이걸 뚫으려면 거래도 실려야 되지만 이쪽에서 이슈가 크게 터져야 돼요. 미국에서 예를 들어서 자율주행차 쪽으로 뭐 정부가 미국 트럼프 정부에서 돈을 지원을 하겠다. 돈을 쏘겠다. 아니면은 로보택시 쪽으로 무인화 이 택시 쪽으로 미국 정부에서 보조금을 대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크게 터지게 되면 그러면 그냥 상한가 가는 거죠. 그럴 때는. 근데 그럴 수 있다고 저는 보는 게 테슬라의 머스크가 거기 있으니까. 뭐 미국 정부 돈 그렇게 많이 벌어갖고 세금 많이 또 걷고 그렇게 해갖고 동맹국들한테 그 빨대 꼽아갖고 열심히 보편 관세 해갖고 그렇게 돈 많이 벌면 그런 거라도 보조금이라도 이렇게 해갖고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어쨌든 모트렉스 자 매수 가격은요 1,400원 원래 뭐 300원도 주고 250원도 주고 뭐 500원도 주고 했었었는데 그냥 이거는 요 정도 가격 내에서 흔들 때마다 그냥 사 모아도 저는 되는 종목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구글에서도 일전에 기사도 한번 보여드렸는데 모트렉스 기술력이 있는 회사예요. 그래서 작년 7월 달에 기사에서 구글도 탐내는 핵심 기술 보유 해가지고 기사 내용 보면은 낚시성의 기사가 아닙니다. 실제로 기술력이 있어서 해외 기업에서도 관심이 있는 그런 종목으로 나오고 그다음에 현대차와 구글도 지금 그 협력 관계로 지금 자율주행차에 대해서 현대차에서 지금 모트렉스가 손잡고 지금 사업들을 지금 벌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술력은 있다는 얘기거든요. 실적도 계속 플러스 나고 있고 그러니까 기술력이 없으면 적자인데 지금 플러스가 이미 나고 있는 당기순이익이 나고 있는 회사라 이제 앞으로 자율주행차들이 점점 활기를 띄우게 되면 기업 분석 보면 컨서세스 적자 회사가 아니죠. 매출액도 작은 회사가 아니네요. 그렇죠? 5천억. 시가총액 2,500억밖에 안 되는 회사가 일단 매출액이 5천억. 앞으로 자율주행차 점점 확대가 될 텐데 벌써 5천억 찍었으면 곧 7천억, 8천억 조 단위. 어쨌든 당기순이익 보면은 지금 3년 동안 연속적으로 116억, 385억, 316억. 뭐가 되고 있죠, 그렇죠? 그리고 이 자율주행차 기술은 자동차 부품주, 자동차만 되는 게 아니고 다시 얘기하지만 로봇에도 들어가기 때문에 하여튼 자율주행차 관련주들은 로봇으로 엮이든 자율주행으로 엮이든 머스크로 엮이든 미국 정부에 엮이든 이슈가 될 수 있는 종목이니까 지금 바닥에 했을 때 매매하다가 지금 계속 수익이에요. 이제 지금 종목들 보면은 왜냐면 주는 섹터가 정해져 있어요. 2차 전지 때려 죽여도 안 주죠, 그렇죠? 떠 있다 싶으면 조선도 안 줍니다.
조선주도 안 줘요. 떠 있다 싶으면 안 줘요. 바닥에 있고 이슈가 핫해야 됩니다. 머스크랑 트럼프에 엮여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고서는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머스크 트레이드 관련주, 그다음에 트럼프 트레이드 관련주, 그것 쪽으로 산업들이 영향을 받아서 올라갈 수 있는, 그러니까 그쪽에 지금 자율주행, 뭐 인공지능, 로봇, 뭐 드론, 뭐 이런 애들 뭐 자주 드리고 있는데 곧 조만간에 움직이게 될 겁니다. 트럼프 정부 이제 20일 날 이제 시작이니까 머스크도 뭔가 준비하고 있겠죠. 자, 그래서 오늘의 표역 종목 모트렉스 드려봤습니다. 모트렉스 매수가는 1,400원 만나봤고요. 이어서 급등 명중 종목 베스트 5 지금 바로 보시죠. 급등 명중 종목 베스트 5까지 만나보고 왔습니다. 저희는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의 고민 상담 창구 활짝 열어두고 기다리고 있는데요. 샵 0082번을 통해서 문자 주시면 간단하게 신청이 가능하고요. 종목명과 매수 단가, 보유 비중까지 3가지 반드시 챙겨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종목 상담 가장 첫 번째 종목 바로 보도록 할까요? 인텔리안 테크, 위성통신 관련 기업이죠. 바로 보도록 할게요. 5만 원 매수 단가가 꽤 높으십니다. 그리고 5%의 비중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시각 인텔리안 현재 테크 보자면은 약 38,800원대의 보합권에서 머무르고 있습니다. 이 지난 12월 이후로 계속해서 그냥 지지부진한 흐름만 이어가고 있는 인텔리안 테크, 뭔가 뚜렷한 상승 모멘텀이 나와주지 않는 것 같네요, 전문가님. 자, 우주항공 테마도 머스크 테마니까 가기는 할 텐데 일단 무인 우주선 나오겠죠. 뭐 로봇도 될 테고 뭐 자동차도 될 거고, 그러면 뭐 비행기도 지금 무인 전투기 뭐 이런 거 만들고 있는데 무인 우주선은 안 나오겠어요? 그 위험하게 그 화성이나 아니면 목성이나 뭐 이렇게 뭐 저 멀리 있는데 그 사람 태워서 보내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로봇이 그 정도의 그 인공지능이 된다 그러면 로봇 태워서 보내겠죠. 그래서 언젠가는 갈 것 같은데, 근데 지금 제가 얘기했던 것 속에서 뭐부터 가야 되겠어요? 로봇하고 자율주행서부터 움직여야 됩니다. 우주선이 완성되는 게 아니고 거기서 태워보낼, 그러니까 휴머노이드 로봇을 태워보낼지 굳이 인간형 모습으로 태워보낼 필요는 없잖아요. 그냥 카메라 달려있고 팔 10개, 8개, 뭐 20개 달라놓고 뭐 다리 뭐 필요하겠어요. 우주 떠다닐 텐데. 그러니까 무슨 거미처럼 만들어 놓고 거기다 붙일지, 어쨌든 로봇만 되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일만 잘하면 되는 거죠. 굳이 인간형 로봇, 우리가 생각했던 무인 로봇에다가 로봇을 태운다 그러면 인간형 로봇들을 생각하는데 영화를 많이 봐서 그래요. 굳이 그럴 필요는 없거든요. 어쨌든 어떤 형태의 로봇이 됐든 뭐 깡통처럼 아니면 동그랗게 만들든 세모로 만들든 별표로 만들든 그건 모르겠는데 로봇하고 자율주행이 먼저 움직여야 되지 않나. 하지만 이슈가 갑자기 또 뭐 머스크 쪽에서 또 뭐 우주선에 대해서 또 뭔가를 또 얘기를 하고 그러면은 잠깐은 급등을 할 수는 있겠죠. 어쨌든 우주항공 테마는 저는 괜찮다고 봐요. 결국은 올라갈 텐데, 근데 우리나라도 우주항공 테마 한때에서는 핫한 이슈가 있었지만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나라 지금 돈이 없다고. 제가 그 얘기를 작년에도 얘기했고 재작년에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 우리나라 돈이 없기 때문에. 왜 돈이 없느냐? 지금 자영업자들, 법인회사들 무너지는 거 봐봐요. 기업들 주머니 다 잠궜습니다. 지금 세금 지금 뭐 역대 지금 적자 뭐 이런 얘기 기사 나오죠. 돈이 없는데 그걸 얻다가 어디서 돈을 여러분들 주머니에서 꺼내야 될 텐데, 여러분들 돈이 많으면 되겠죠. 우리나라에서. 근데 우리나라에서 이슈를 찾을 수는 없고, 미국에서 우주항공 테마 이슈가 확 나오면 그러면 또 그 이슈가 우리나라에서도 뭐 하긴 해야 되니까 이슈는 나올 겁니다. 근데 저는 믿지 않아요. 종목이 시장이 혹은 지금 정책주들이 돈을 뿌려가지고 올린다? 일단 저는 이전에서도 있잖아요. 우리나라가 돈이 많아가지고 정책들에 대해서 막 밀 때, 그때에서도 항상 저기 보면 뭔가 뉴스가 나오면 그때뿐이에요. 뭘 한다 그러면은 뭐 100조를 뿌린다, 그때뿐입니다. 뭐 반도체 클러스터 한다, 무슨 뭘 조성을 한다. 그거 지금까지, 그거 아마 2030년, 2040년 뭐 그때까지 계속 그 정책이 유지가 될 텐데, 그거 관련주 지금 움직여요? 그때부터 계속 빠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뭔가 뉴스가 나오면 그때뿐입니다. 그러니까 매매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 이분 한 매수한 가격 볼게요. 5만 원대죠. 5만 원대. 그나마 다행입니다. 이거를 9만 원에 물렸다 그러면 좋게 얘기를 해도 9만 원에 이게 올라오겠어요, 이게? 지금 같은 장에서. 지금 장은 딱 5만 원에서 5만 5천 원 올라오면 팔고 또 내려오면 또 다시 사고 또 5만 원, 5만 5천 원 가면 팔고 더 빨리 파는 사람들은 4만 5천 원 이렇게 매매를 해야 돼요. 매매를. 왜냐면 이슈가 나와도 웬만한 큰 이슈가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뭐 지금 뭐 지구에 있는 사람들 지구가 위험하니까 다 화성으로 다 이사 가야 된다. 그러면 뭐 급등할 수도 있죠. 근데 그런 이슈가 아니잖아요. 언제 될지도 모르고 무인 우주선 되기 전에 로봇부터 상용화가 되고 아니 지금 돌아다니고 있는 무인 택시도 지금 뭐 사고 난다부터 해갖고 뭐 요즘에 최근에 기사 보니까 뭐 무인 그 웨이모 뭐 뺑뺑이 돌았다면서 계속 그래가지고 한번 화제가 한번 된 적이 있죠. 그러니까 지금 그것도 안 되고 있는데 무슨 무인 우주선은 먼 얘기예요, 먼 얘기. 그래서 이슈는 될 수는 있다. 이슈는 될 수는 있는데 그 이슈를 너무 믿고 장기 투자할 생각은 하지 말고 적당히 끊어가라. 그래서 5만 원에서 5만 5천 원은 충분히 올라갈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나쁜 얘기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미래에 너무 좋게 보고 끌고 갔다가 올라갔다가 떨어지고 올라갔다 떨어지고 뭐 결국은 손절하다가 나올 수 있으니까 5만 원에서 5만 5천 원 올라오면 잘 팔고 또 내려오면 다시 사고 그래서 매매적인 관점으로 잘 매매하라는 얘기로 이해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으로는 Y시킨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를 보니까요. 정말 좀 오랜 시간 동안 마음고생 많이 하셨겠네요. 24,400원에 또 10%의 비중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이 시각 1.38% 올라섰지만 아직까지는 2만 원을 하회하는 19,880원에 거래 중인 Y시킴입니다. 그래도 최근 이 주가 흐름을 보자면요. 정말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그런 Y시킴입니다. 지금 이 시각에 이 추세가 꺾이지 않고 매수가까지 잘 유지가 될 수 있을지 저희 전문가님께 여쭤보고 올게요. 자, 지금 유리기판 이슈, 최태원 회장 뭐 이슈 막 나오고 그래갖고 지금 올라가잖아요. 매매 시장이니까 그 이슈가 계속되지는 않아요. 분명히 흔들릴 겁니다. 이게 지금 수익 권역이면 지금 한번 예측적인 매도 타이밍을 잡는 자리인데 아직 5일선 이탈이 안 나왔어요. 이게 확인 매도 자리는 5일선 이탈이 나왔을 때 이렇게 5일선 이탈이 나왔을 때 확인 매도를 했다가 조정받으면 다시 사고 올라오면 다시 매도하고 하는 흐름을 갖는 게 매매인데 일단 전고점 저항이 지금 부딪히고 있고 5일선 이탈 안 나왔으니까 뚫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유리빅판 이제 게임 체인저라 그러죠. 지난번에서 CXL 뭔가 이제 그 링크를 확장해 가지고 하는 데이터 전송하는 데 있어서 그 CXL 관련주들도 앞으로의 미래의 뭐 게임 체인저로서 급부상하는 기술이라고 했고 그다음에 유리기판도 얇게 유리다 보니까 변형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다음에 전기적인 효율이 더 좋아서 뭐 성능도 더 늘어나고 얇게 많이 쌓일 수 있으니까 그런 거 좋고 얇게 쌓은다는 얘기는 전자 간의 이동의 거리도 짧기 때문에 맞아 전력 효율도 좋고 막 성능도 올라가고 뭐 여러 가지 이점이 있다 그래갖고 이슈가 한때 됐던 건데 지금 또 다시 이슈가 되고 있고 이쪽으로 계속 이슈는 나오고 있으니까 매수 가격까지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수익이 났으면 예측적으로 한번 매도 타임을 잡지만 수익이 아니면 지금 5일선 이탈도 안 나왔으니까 돌파하기를 기대하면서 대신에 25,000원쯤 올라가서 수익이 나면 욕심을 내지 마세요. 지금 시장 자체가 좋은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박스권 매매로는 너무 좋다. 봐봐, 박스권 매매로 제가 좋은 얘기를 해버릴게요. 제가 2만 원 걸렸죠? 내려와야죠 그러면. 15,000원, 12,000원 내려가면 땡큐입니다. 근데 물린 사람 입장엔 죽을 맛이죠. 그러니까 그런 뜻이거든요. 매매장이 좋다는 얘기는 여기서부터 12,000원까지 빠지면 40% 빠지는데 40% 빠지면 물린 사람들은 아주 그냥 비명소리가 그냥 막 그쵸? 피눈물이 난단 말이에요. 40% 빠지면. 근데 매매하는 사람들한테 팔았는데 40% 빠졌어? 땡큐죠. 마치 지금 양자 컴퓨터들 지금 떨어지고 있는 거를 누구는 비명을 지르고 있죠. 누구는 좋아서 비명을 지르고 있는 상황이니까 떨어지면 사야 되니까. 그러니까 매매하는 사람들은 지금 장이 좋지만 물려있는 사람들한테는 지금 지옥 같은 장입니다. 수익을 안 주고 또 떨어져 버리게 되면 징글징글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진단키트 관련주들도 지금 조만간에 또 한 번 더 떨어지면 완전 바닥권역에 있으면 또 들어가기 좋은 자리고 그러니까 지금은 매매를 해야 되는 장이니까 어쨌든 요거는 수익 났을 때는 그렇게 매매를 하지만 지금 손실인 경우에서는 반등 주면 25,000원 쪽에서는 한번 정리를 했다가 다시 조정받으면 좋으니까 그래서 다시 내려오면 다시 사는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미국 주식이다. 투자의 한계가 사라지는 이곳. 여러분은 지금 미국 주식의 정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엔비디아의 주가가 지난주 최고가 대비 벌써 15% 이상 하락했습니다. 마이너스 10%를 넘겼으니까 이제 본격적인 조정 국면에 좀 진입을 한 건데요. 이 관련해서 기사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Nvidia slams Biden overreach and praised Trump. 엔비디아가요, 이 바이든의 이 과한 어떤 정책으로 인해서 거기에 대해 비판을 하고요. 트럼프를 칭찬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As AI stock enters correction territory. correction territory가요, 무슨 말이냐? 우리말 그대로 조정 국면에 진입했다 그 말인데요. 과연 어떤 이유 때문인지를 잠시 전에 잠깐 보자면요. 여기에 담겨 있는 이 이유 외에도 두 가지, 총 세 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간밤새롭게 이렇게 나오게 된 이슈를 보자면요. 첫 번째, 블랙웰이 장착된 렉의 과열 문제로, 블랙웰 자체의 문제가 아니고요. 렉의 문제입니다. 이 렉의 과열 문제로 생산 확대가 지연되고 있다는 보도가 첫 번째로 나왔고요. 두 번째로 이 비슷한 맥락이겠는데요. 구글과 아마존, 메타 등의 이런 주요 고객사들이 칩 주문량을 축소시켰다. 이런 보도도 악재로 작용을 했고요. 세 번째가 바로 이 기사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저는 이게 가장 좀 파격적이지 않을까, 가장 좀 크리티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AI 반도체 수출 통제를 마지막까지 강화하고 떠날 모양입니다. 자세하게 내용 보자면요. 탑라인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Nvidia blasted the Biden administration and hired President-elect Donald Trump in Monday. 자, 무슨 말이냐? 월요일 이 보도자료에 따르면요. 엔비디아는 바이든 행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고 합니다. 또 이 도널드 트럼프를 이렇게 release, 지지하는 발언을 내놨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 때문이냐? 엔비디아의 인공지능 칩에 대한 수출 규제가 강화됐기 때문입니다. 여기 export restriction targeting이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내용이냐? 잠깐 보자면요. 이 현재 시간 13일부터 적용이 되는 내용이고요. AI 개발용 칩의 수출을 규제하는 새로운 또 내용이 나왔습니다. 이전에 더해서 새롭게 나왔다는 거겠죠. 이번 조치 같은 경우에는 수출 통제를 세 가지 등급으로 나누는데요. 우리 같은 이런 동맹국, 약 20개의 동맹국들은 자유롭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중국과 러시아, 북한, 이란 이런 우려 국가들에게는 기존의 수출 통제를 그대로 유지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점이 무엇이냐? 최근 분기에서요. 엔비디아가 350억 달러의 매출 중에서 절반 이상을 중국, 그리고 싱가폴, 대만 등에서 올렸고요. 특히나 중국 같은 경우에는 분기 매출이 54억 달러를 넘겼습니다. 당연히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거대한 타격이 될 수밖에 없겠죠. 이 때문에 엔비디아가 강도 높은 성명을 통해서 또 밤사이에 이런 새로운 규정을 비판하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새로 들어오는 정부에 대해서는 이런 규제를 조금 풀어줘라 이런 식으로 약간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 엔비디아의 주가가요. 2021년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래로 880%가 상승한 반면에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에는 414%, 약 절반에 못 미치는 그런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과연 이 트럼프가 이 젠슨 황의 이런 간절한 어떤 부탁을 들어줄지 아니면 오히려 더 가혹한 규제를 집행할지 참 고민이 많이 되시는 투자자분들일 텐데요. 전문가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안부로 엔비디아의 리스크 어떻게 한번 봐주실까요? 주식은 안 좋은 얘기도 있고 좋은 얘기도 있고 안 좋을 때는 싸게 내려오는 거고 좋은 얘기 나올 때는 올라가는 거고 하는 건데 저는 어제도 그저께도 이제 미국 시장들 조정받는 거에 대해서 크게 그렇게 걱정을 하지 않는 게 떨어지면 다시 또 올려요. 근데 올릴 때는 호재를 가지고 움직이겠죠. 그래서 떨어지는 거는 싸게 사는 기회라고 생각하면 되고 지금 JP 모건 그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열리고 있잖아요. 작년에 이제 JP 모건 컨퍼런스는 아니고 작년에 바이오 비공개로 진행했었던 부분에서 1월 10날인데요. 그때 캘리포니아에서 했던 젠슨이 거기 참가해가지고 바이오 네모라고 하기도 하는데 바이오 이게 영어 스펠링이 NEMO거든요. 그래서 기사에는 니모로도 되어 있고 네모로도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이거가 이제 작년에 나왔던 기사인데 뭐라 그랬냐면은 엔비디아의 AI 반도체 그거에 대해서 이제 바이오 니모 요거에 대해서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은 젠슨 황이 그러니까 작년 얘기입니다. 그 자리에서 엔비디아가 생성 AI를 통해서 신약 개발은 물론 생명과학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신의 영역에 도전하겠다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신약
개발 쪽에서 DNA 구조랑 수술실 데이터까지 모두 AI와 만나게 될 것이다. 작년 얘기예요. 작년 1월 10날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그는 이제 젠슨 왕이죠. 젠슨 왕이 앞으로 모든 생명과학의 실험의 시작과 끝은 컴퓨터 시뮬레이션이 될 것이다 라며 지금의 방식에 10억 배로 키운다면 우리는 컴퓨터 위에서 생명체의 활동을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다며 야심을 숨기지 않았다. 그러면서 AI 신약 개발 플랫폼 바이오니모를 공개를 하며 화제의 중심에 섰다. 그러니까 인간의 AI를 접목을 해서 인간 유전자의 단백질 구조랑 세포 반응을 학습을 시켜서 신약 개발 속도를 높이고 의료기술 전반에 AI를 활용할 것으로 기대가 된다. 뭐 이러면서 이제 작년에 나왔던 얘기거든요. 근데 이번에서도 엔비디아가 참가를 합니다. 그리고 바이오 네모 내지는 바이오 니모 이거에 대해서 뭔가를 또 얘기를 할 거라고 해요. 그럼 뭘 얘기하겠어요? 그거 갖고 지금 제약바이오,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가갖고 뭐 컴퓨터 얘기하겠어요? 양자 컴퓨터 얘기하겠어요? 바이오니모 꺼내면은 인간 유전자라든지 생명공학이라든지 DNA 구조라든지 세포라든지 아니면 그걸 이용해가지고 뭔가 신약을 개발한다니 뭐 그런 얘기 하겠죠. 전 안 봐도 맞추겠네. 그런 얘기하러 거기 이제 참가를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 관련된 이슈가 나오게 되면 우리나라도 그쪽으로 관심을 줄 수는 있지만 움직일지 안 움직이는 가봐야 되는 거고 엔비디아는 움직입니다. 엔비디아는 여태까지 봐봐요. 여태까지 어제 그저께 나왔던 얘기 나온 거 보면은 그동안에서는 GPU, 그래픽 카드 만들고 뭐 블랙열 만들고 뭐 인공지능 만드는 그것만 맨날 얘기하다가 엊그저께 나와가지고 컨퍼런스에서 뭐 얘기했어요? 우리는 자율주행도 할 거고 로봇도 할 거다. 그래서 코스모스부터 해가지고 쿠다 이런 걸 통해 가지고 환경을 만들고 그런 조성을 해가지고 그 안에 소프트웨어를 다 집어넣고 인공지능을 뭐 이제 그 연산만 하던 거에서 이제 추론, 그러니까 학습만 하던 거에서 이제 추론하고 물리적인 AI까지도 이제 가동을 해서 확장을 영역시켜가고 한마디로 로봇 하겠다는 얘기죠. 로봇도 하고 그다음에 조그만 컴퓨터 만들어갖고 우리는 CPU도 팔고 컴퓨터도 팔고 그러니까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겠다라는 얘기를 선포를 했는데 거기에다가 의료 이쪽까지도 그러니까 의학 쪽, 제약 바이오 쪽까지도 지금 들어온단 말이에요 지금. 그리고 그게 저도 늘 얘기했잖아요. 인공지능의 발달로 인해서 제약 바이오 쪽도 분명히 이쪽도 신약 개발이라는 이쪽이 될 거라고 이미 그러고 있어요. 이게 안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코로나 때서부터 했던 거라니까요. 기사 찾아보면 나옵니다. 이미 코로나 때서부터 인공지능을 이용을 해서 뭐 스파이크 단백질 뭐 1억 개를 찾아내고 인간으로서는 하려 그러면 뭐 100년이 걸릴지 10,000년이 걸릴지 원래는 개발이 안 돼야 되는 건데 그거를 인공지능을 활용을 해서 근데 그 활용 범위를 뭐 전적으로 뭐 많이 시킨 게 아니고 일부를 시켜놓고 사람이 참여하고 뭐 이렇게 했겠죠. 뭐 잘 모르겠지만. 근데 지금은 이제 점점 발달하면서 인공지능의 능력이 좋아지니까 이제 알아서 말로 시키면 이제 막 하는 단계까지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근데 뭐 다른 영역들은 그렇다고 해요. 말로 시키면 알아서 이제 일 처리를 해주는 그런 단계가 다른 쪽에 뭐 그림을 그려주거나 뭐 회계 일을 하거나. 근데 이제 엔비디아는 어쨌든 그런 이슈가 이번에 나오게 되면 자 차트를 잠깐 보겠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는 지금 조정받았죠. 이렇게 조정받았는데 여기 하나 걸쳤죠. 2개 걸쳤죠. 여기 3개 걸쳤죠. 이 자리로 내려오면 저는 사야 된다고 봅니다. 이건 뭐 계속 했던 얘기들이니까 잘 참고하시고요. 근데 지금 전저점 자리에서 지금 걸치고 양봉 떴는데 일단 JP 컨퍼런스에서 엔비디아 무슨 얘기하는지 잘 지켜보시고 엔비디아는 죽지 않는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엔비디아는 죽지 않는다. 정말 저희 계속해서 흐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는 벌써 마칠 시간이 다가왔는데요. 그 전에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핵심 3가지입니다. 코스피가 계속해서 박스권 매매 안에 갇혀 있고요. 테마주 순환매 장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장이 표적 종목은 모트렉스 만나봤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모든 정보는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드리지는 않는다는 점 말씀드리겠고요. 또 아울러서 저희 서울경제TV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 엄중히 금하고 있으니까요. 이 점 투자에 참고하시길 바라면서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 더 유익하고 알찬 소식으로 다시 찾아올게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